누구나 살아가면서 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의도치 않게 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실수들은 부메랑처럼 나에게로 돌아와 내 인생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사람에게 괜히 말을 했다가 상처받거나 크게 당한 적이 있으신 분들이나 말로 상처 입기 싫으신 분들은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는 말 10가지 중 그 첫 번째,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굳은 마음으로 목표를 정하고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 그 목표를 향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지금은 중도 하차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 목표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속담의 속뜻은 물길은 하나인데 사공이 많아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지시하고 간섭해서 결국 목표했던 목적지까지 가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상대방이 조언이 도움보다는 방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선택과 책임은 우리 스스로 지어야 합니다. 내 연구 과학자들의 논문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마음먹은 목표를 말하게 하고 그 목표에 대한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순간에 목표를 이루었을 때와 같은 도파민과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성공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는 성공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일으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은혜를 널리 베품입니다. 내가 은혜를 널리 베풀면 그 복은 몇 배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복을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손자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붙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베풀고 바로 잊으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매일 밥과 술을 얻어 먹었던 친구가 내가 집값을 놓고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밥을 삽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밥을 샀다며 그렇게 생색을 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것에 대한 티를 팍팍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누구의 눈에는 기고만장하고 오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선행은 우리가 말하지 않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베풀었을 때 그때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우리가 베푼 순간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었으니 빛을 발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내 치부를 말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연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들에게 말 못하는 치부가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 치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에 누워서 바닷속 깊은 곳에 묻어놓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의 비밀, 내 친구의 비밀, 회사에서, 학교에서 생겼던 일들 등등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을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야 해입니다. 지금 소름 돋으신 분들 몇 분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 입을 떠난 말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말을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했다고 우리는 친구를 탓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착합니다. 친구에 대한 비난을 멈추시고 본인의 입을 비난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떠난 내 치부에 대한 비밀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살이 붓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돈 자랑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돈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부유한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아들 사업 자금으로 됐다가 돈을 잃고 친구가 투자하라고 했다가 돈을 잃고 보증 서서 돈을 잃고 참 많이들 돈을 잃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일확천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돈 자랑을 하려면 최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는 주변 사람에게 베푸세요.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돈 자랑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만의 철학을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마라. 우리는 각자의 신념과 자신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이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나의 철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사람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철학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철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는 있겠지만 강요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2 자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2 때는 부모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특히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소통을 자주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큰 사고 없이 잘 지켜봐주는 시기입니다. 제발 본인의 철학은 본인만 소신 있게 잘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가족의 비밀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사연이 많은데 부모, 형, 자식들도 다 사연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의 일기장이나 다이어리를 몰래 꺼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 있으셨다면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 내 새끼지만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서로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자기만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그 애로 사항을 먼저 이야기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또 일기장을 몰래 봐서 아이의 고민을 알게 되었지만 다시는 몰래 보지 않기로 해서 말도 못하고 나만 며칠째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속담이 모르는 게 약이다입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도움의 손을 내밀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이렇게 힘들게 신경 써야 하고 힘이 드는데 이런 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는 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알고 있다면 그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 상자 안에 나의 지구와 같이 넣어두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나를 믿는 친구가 답답한 마음에 나에게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 답답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있을 것입니다.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우리라도 그 비밀을 지켜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간지러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잃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8번째, 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치부나 약한 부분, 약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킬레스건 또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의 고민과 아픈 상처, 괴로운 나의 상황을 내 주변에 있는 10명에게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함께 슬퍼하고 마음 아파해 주지만 8명은 뒤돌아서 나의 아픔을 가지고 본인의 행복을 쟁취한다고 합니다. 그 8명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이 놀림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겼으면 스스로 원인 분석을 하고 독서를 하고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약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 스스로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9번째, 과거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과거의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 선택이 후회가 되십니까? 그 상처를 안고 있고 후회를 했더니 마음이 어떠신가요? 마음속 조금 후련하신가요? 아니면 더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아마 후자 쪽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 아파하고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사도 있었지만 엄마나 친구랑 놀고 올게라고 하고 나갔던 내 새끼가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압사 사고로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아픔의 트라우마가 죽기 전까지 평생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슴에 묻고 잘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실수를 곱씹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지난날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10번째, 나의 재능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은퇴를 하고 여유롭게 연금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직업 중에 일부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면서 풍요로운 노후를 지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이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하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다 아실 겁니다. 바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고 차별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봤다면 말 대신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적소에 내 재능을 기부하게 되면 상대방은 크게 감동할 것이고 우리 또한 뿌듯할 것입니다. 또 재능을 기꺼이 기부했다면 거들먹거리지 마시고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청년이 아닙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해주고 싶어도 우리의 몸을 아껴가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건물은 못 물려주더라도 건강 관리 잘해서 짐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했다고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위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새기면서 사람들과 원활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익혀 나가야 할 것이며, 나 스스로도 혹시 이런 10가지에 해당되지 않는지 깊이 반성해 보면서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노력하는,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